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외모를 보다 중시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틱톡 이런 데 자신의 이미지를 올릴 때 가장 잘 나온 것을 올리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셀카를 찍어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관심이 더 커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용 관련 제품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형수술 기법이 또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선 외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의 주름을 일시적으로 표기하는 보톡스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보톡스는 원래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죠. 세균이 자신의 주변의 포식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일정 부분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에 이것을 맞게 되면 피부가 매끄럽게 돼서 일시적으로 미용 효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의 근육과 뇌신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화가 났을 때 그 신호를 얼굴 근육으로 보내면 이것이 얼굴의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의 주름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웃거나 하는 근육의 수축 작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생긴 일종의 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 주사를 얼굴에 맞게 되면 이 보톡스가 마치 가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얼굴 근육으로 가는 신경 신호를 잘라내서 차단해 버림으로써 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피부가 매끄럽게 됩니다. 이 보톡스가 실제로 못을 잘라내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얼굴 근육으로 가는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의 주름은 노화에 의해 생긴 것이고 이런 주름을 있게 만드는 신경 신호를 담당하는 신경도 역시 그에 걸맞게 노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톡스가 이 신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톡스에 의해서 신경이 과부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 신경의 상태, 사용한 보톡스의 양이나 사용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 주사를 얼굴에 맞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이 얼굴 근육을 소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 근육이 감소되는 거죠. 그 이유는 보톡스 주사에 의해서 얼굴 근육이 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사용되지 않게 되고 근육 섬유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근육의 감소나 근육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굴 근육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얼굴 표정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를 장기간 맞길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몸의 근육량이 감소하는 문제는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신체 활동을 적게 할 경우에 또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해 있는 사람을 보면 현저하게 근육의 양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제어하는 부위에 신경이 손상이 되면 근육 소모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용량을 높이고 자주 보톡스 주사를 맞게 되면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사용할 때 내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몸이 그 약에 적응을 해서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약이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마치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자주 마시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이 그것을 분해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마시게 되죠. 보톡스 역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톡스 주사를 자주 맞게 되면 사람 몸에 그것에 대항하는 물질이 생겨서 보톡스를 무력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신경에 보톡스 효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양의 보톡스 주사를 맞아 효과를 볼 수 있게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얼굴에 주름이 펴지는 것 이외에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뇌신경과 얼굴의 근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을 때 그 신호가 근육에 전달이 돼서 그에 맞는 표정이 만들어지게 되죠. 실제로 웃는 표정을 짓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눈살을 찌푸리면 우리 감정이 화가 난 상태처럼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표정을 지음으로써 우리 감정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톡스 주사를 맞고서 얼굴 근육이 마비된 상태가 되면 이러한 신경과 얼굴 근육의 상호작용이 깨지게 됩니다. 보톡스 주사를 맞고서 얼굴 근육이 마비된 상태가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톡스를 맞고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울증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불안감을 느낄 때 많이 개선되었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보다는 다른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 주사 맞고서 얼굴 근육이 마비되면은 표정을 짓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소를 짓거나 눈썹을 치켜 올린다거나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눈꺼풀이나 눈썹이 처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톡스가 목이나 턱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하는 것이나 씹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톡스가 타액을 생성하는 근육에 영향을 끼치면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주사를 맞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톡스 주사를 용량을 높여서 장기간에 걸쳐서 맞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간 감사합니다.